네, 오늘 찾아온 학생은 아주 포스가 남다른 친구입니다. 와, 제가 미니고에서 이런 프로필을 말하게 될 줄 몰랐는데 키 191cm에 발 사이즈 295! 이거 완전 모델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학생이 무려 26학년도 예비 연대생이 되었다고 합니다. 심지어 1년 장학생! 학생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압도적인 피지컬. 좋아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유, 오랜만이야, 언제야. 잘 지냈어? 그럼 잘 지냈죠. 또 너처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 학생은 처음인데 키가 더 컸어? 조금 더 자랐죠, 그때보다. 아직도 잘하고 있니? 지금은 좀 멈춘 것 같다. 아, 그래? 아, 혹시 몰라. 또 대학교 가서 잘 놀고 잘 먹다 보면 더 클 수도 있어. 그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큰 키는 좋은 거지. 근데 키도 키인데 발 사이즈가 295라고? 나 발 한번 봐도 돼? 네. 크긴 하다. 크긴 해요. 그쵸? 키랑 신발 얘기하려고 모인 건 아니지만 일단 얘기를 좀 해봤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성공적인 입시를 해봤는지 다양한 얘기를 해볼 건데 보고 있는 친구들한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해. 안녕하세요. 청주에서 온 예비 연세대학교 16학번 조원진입니다. 왜 부른 것 같아? 키가 커서 부르신 건가요? 키가 커서도 당연히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원재가 입시 생활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관련된 스토리를 좀 들어보려고 불렀고 비결을 털어줄 준비가 됐나? 그럼 오케이.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자고. 뮤니고 오기 전에 청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. 어느 고등학교를 다녔지? 대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. 세광고. 그러면 이 학교는 원래 가고 싶은 고등학교였어? 청주 내에서는 입결이 좋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입시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유명하기도 해서 일지망으로 골랐었어요. 애들이 다 열심히 하는구나. 네. 또 특이한 게 3년 연속 반장을 했다고 그래? 계속 반장을 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친구들이 잘 뽑아주더라고요. 애들한테 약간 인기가 있는 편이었어? 조금 있는 편이었다고 조금 있는 생각합니다. 편? 그러면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원래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었어? 중학교 때까지는 내신이 90점대 초반까지는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처럼 엄청 잘했다 이 정도는 아니고 그러게 극상위권은 아니었네? 오히려 노는데 좀 바빴고 그때 꿈이 뭐였어? 그때 꿈이 없다가 모델로 하고 싶었던. 근데 너 정도 피지컬이면 한번 생각을 무조건 해볼 것 같긴 해. 나는 생각이 없어도 주변에서 바람을 넣잖아. 어렸을 때부터 모델하라 길쭉길쭉하다고 근데 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? 안정적인 성향을 띠다 보니까 모델이라는 게 연예계라는 게 이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야, 공부를 잘하니까 하는 김에 그냥 좀 열심히 했었어요. 좀 현실적인 생각으로? 네. 그러면 처음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시작했을 때 목표를 어디로 잡았었어? 인서울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차, 인서울 쉽지 않은데? 제발 고려대 막 이런 제발 고려대 시절이 있었습니다. 하다 보니까 좀 잘 됐나?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해서 그 이후에는 제발 서울대 그럼 많이 올라갔는데? 네, 노려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. 근데 재능이 좀 충만한가 봐? 그러니까 머리도 나름 이렇게 뒷받침해줄 정도 되고 피지컬도 좋고 맞는 말 같습니다. 그래, 이런 팽이가 필요해요, 네. 20살한테는. 지금 보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언제 또 결정을 한 거야? 정확히는 사회 쪽에 좀 관심이 평소에 있었는데 사회 쪽을 파다 보니까 그중에서 좀 사회복지 쪽으로 생기부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사회복지를 선택하게 됐고 목표를 딱 정해놓고 생기부랑 다 좀 세팅을 했었던 것 같네? 네. 그럼 고등학교 때 성적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좀 어땠어? 1학년 1학기 때는 1.77 정도였고 1학년 2학기 때는 1.81, 2학년 1학기 때 1.97, 2학년 2학기 때 1.84, 3학년 1학기 끝나고 1.85가 최종 내신이 됐어요. 와, 근데 2학기 때 원점수 합이 1등이었어? 네, 원점수 합으로는 제가 1등이었더라고요.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모이다 보니까 등급으로 봤을 때는 따기가 쉬운 학교는 아니었나 보다, 그치? 네, 어려운 학교긴 했습니다. 그러면 이 내신을 가지고 당연히 수시를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썼어?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사회학과,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,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썼고 고려대학교 교육학과, 성균관대학교 융합형 사회과학 계열,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썼어요. 와, 그러면 이제 서울대, 연대, 고대, 성대 쓴 거네? 이거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는 제가 쓰고도 이게 맞나? 결과를 먼저 들어볼 건데 수시 원서 썼잖아. 어떻게 됐어? 우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초합했고요.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최초합됐고 아우. 고려대학교 교육학과가 예비 3번 받았는데 안 됐어요. 안 됐어. 네, 성균관대학교 융합형 사회과학 계열이 전화추합. 전화추합. 우와. 그렇게 해서 3개? 네. 그러면 면접은 어디 보러 간 거지? 고대, 연대, 서울대 중에? 고대랑 연대만 보고 그럼 서울대는 왜 안 갔어? 1차를 이것도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수능을 제2외국어까지 응시를 했었단 말이죠. 아랍어였는데
늦게까지 이제 남아서 시험을 보고 나서 핸드폰을 켜니까 최근에 와 있는 카톡이 엄마가 보낸 카톡인데 다음 주부터는 프리라고 와 있는 거예요. 서울대학교 면접이 다음 주인데. 다음 주인데 다음 주부터 프리라는 거는 연대 보면 끝나는구나 라는 걸 딱 알고 서울대학교 입학처 들어가서 1차 확인해보니까 진짜 불합격이더라고요. 어머니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서울대 떨어졌어가 아니라 다음 주부터 쉴 수 있어. 네. 너 이제 자유다.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. 어쨌든 세 군데 합격을 했으니까 너무 축하할 일이고 셋 중에 어디를 가기로 했어?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나온 합격자 발표가 연세대였는데 딱 붙은 순간이 정말 극적이어서 연세대학교를 가야겠다. 그건 운명이다. 운명이다. 네. 진짜 그런 이유로 선택을 한 거야? 또 있고 솔직하게요. 1년 장학생이니까 그게 크다 근데. 네. 그리고 또 내가 그걸 봤어. 언제 아버님이 SNS에서 언제 자랑을 하셨더라고. 예, 많이 하도록 어땠어? 관심 많은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뭐 그냥 사람들 댓글도 좀 보고 서로 다 의식을 하는구만. 네, 의식하고.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널 좋아하신다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. 자, 그럼 이제 수시 3관왕 비법 중에 하나인 생기부랑 면접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떤 활동들을 좀 채워서 썼어?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인지 프로젝트라는 활동을 했었는데 와, 이거 뭐지? 작은 움직임으로 세상을 바꿔보자 뭐 이런 취지로 했었던 활동이고 청소년 카페인 섭취에 대한 문제점을 또 발견해서 보고서나 활동문, 뭐 제안서 제출을 했고 이거 굉장히 사회적이네. 네. 또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? 커리어데이 활동이라고 해서 그 생기부 진로 칸에 넣을 수 있는 활동인데 환경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었어서 중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께 찾아가서 실제로 뭐 면담을 하기도 하고 또 질의응답을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. 어쨌든 계열을 사회복지 쪽으로 쫙 밀었는데 특별히 어필된 포인트가 있다면 뭔 거 같아? 사회 쪽에 엄청 치우쳐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세특이나 창체 이런 쪽에 적절히 묻어있는 정도여서 좋았다고 생각해요. 오히려? 네. 오, 그런 것들도 좀 꿀팁이 될 수도 있겠다, 그렇지? 그럼 다음으로 면접에 대해서 들어볼까 하는데 면접 준비를 언제부터 했어?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고3 5월에서 6월쯤이고 한번 해보자 체험을 해봤던 시점은 고3 올라오는 2월 달쯤이었어요. 일찍 하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한 거 5, 6월이었다. 그럼 실제 면접 후기 얘기를 해볼 건데 면접은 다 수능 후였어. 고려대학교 계열적합 전형이 11월 1일이어서 그 전에 면접을 받고 어땠어? 제일 첫 면접이었을 텐데. 처음에는 안 떨었는데 들어갈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막 떨리기 시작하고 대기실에 하필 또 의자가 앞뒤 간격이 좁아서 어떻게 우리의 다리가 긴데. 5시간을 대기를 해야 5시간이요? 그 중간에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그럼 실제 면접은 어땠어? 생각보다 제시문이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제시문을 좀 푸는 과정에서도 막힘없이 좀 풀었었고 모르는 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안 떨렸던 것 같아요. 아는 사람이면 떨릴 텐데. 네. 그럼 거의 합격할 거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네. 예감을 했었는데 예비를 받아서 살짝 조금 당황하긴 했어요. 나 잘 봤는데? 네, 그니까 그럼 연대는? 연대가 이제 수능 이틀 후였잖아. 이게 끝나면 나는 입시가 끝이다. 나는 경험자다. 난 5시간 대기를 해봤다. 난 이 게임을 해봤어요. 약간 이런 네, 느낌이었어. 영상을 찍는 면접이다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유튜브를 찍는다는 기분으로 나는 유튜버다, 면접 브이로그 찍을 거다 라는 마인드로 살짝 문제가 있었던 거는 4분 30초를 딱 말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헛소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한 말을 했었어서 본 직후에는 걱정이었어요. 야, 프리스타일로 그냥 했구나. 네. 그러면 약간 이거 보고 나서 불안하긴 했겠어? 일단 저는 해방감, 망했다 이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난 잘 본 거 같은데?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으면서 흔들면서 나왔습니다. 야, 근데 너 키에 손 들고 있으면 모두가 받겠어, 모두가. 주변에 어머님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다 쳐다보더라고요. 에브리타임 올라왔을 수도 있어. 교문에서 보셨나요?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원제 공부법을 파헤쳐볼 시간인데 공부할 때 좀 본인만의 가장 큰 특징 같은 게 있었어? 문제 양을 정말 많이 풀었었는데 제일 많이 풀었을 때가 이케아 가방을 꽉 채울 정도로 하고 이케아가 그거 되게 큰데 파란색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? 네네 채우고 문제집도 따로 이만큼 정도 막 그럼 뭐 다 싸우면 너 키는 훌쩍 넘겠다. 그렇더라고요. 그치? 네. 그리고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을 안 재면서 했다는데 기초적으로 다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 국어를 풀 때 시간을 재면서 풀면 압박감이 들고 실전처럼 풀게 되니까 시간을 아예 안 재버리고 한 지문을 풀더라도 80분 걸리든 100분 걸리든 완벽하게 그걸 이해하면서 가는 연습을 좀 했었어요. 그게 되게 특이하다. 보통 모의고사를 풀 때는 시간을 딱 맞춰놓고 그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데 내 페이스대로 문제를 풀어서 그걸 문제를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먼저 했다는 거잖아. 국어 지문을 읽되 논문을 이해한다는 마인드로 좀 풀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 안 재고 푸는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과목별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 건데 수학은 어떻게 공부했어?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다양하게 풀려고 했었고 또 특히 제가 도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.
도형을 보는 감각, 꿰뚫는 감각을 키우려고 했었어요. 문제 양을 늘려가면서 연습량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했다. 그럼 이케아 가방의 꽤 큰 부분이 수학이었겠네, 그치? 요거는 저도 동의합니다. 개념이 탄탄한 뒤에는 무조건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. 그럼 영어는? 단어를 외울 때 다이어가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치. 다이어를 외울 때도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부수적인 단어, 그리고 이 발음을 볼 때도 말하면서 계속 외우면서 발음이 딱 연상되게 단어를 외웠었어요. 근데 이거 중요한 것 같아. 단어 외울 때 그냥 단어 뜻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1, 2, 3, 4번까지도 있잖아, 뜻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우면서 가는 게 되게 나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. 그러면 사탐으로 넘어갈 건데, 사탐은 원래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라며. 맞아서. 거의 다 제가 1등이었다고 얘기를 했다던데 제가 사탐을 잘해요. 거의 다 1등이거든요. 비결이 뭡니까? 수업을 학교에서 듣고 나면 그 수업 들은 내용을 그대로 그날 자기 전까지 정리를 하는 스타일 해놨던 거예요. 객관식 문제면 1, 2, 3, 4, 5번 중에서 답이 3번인데 2번 선지가 좀 헷갈렸다. 그러면 거기다 별표를 쳐놓고 나중에 채점을 하고 뜯어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. 근데 이때까지 그 별표 많이 치는 거 봤지만 선지에 별표 치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.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공부 방식이 속도전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공법으로 탄탄하게 개념 쌓고 그 뒤에 이제 연습량으로 승부를 좀 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실제로 뭐 내신 공부를 6주 동안 했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한 일주일 전쯤 되면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없어서. 대충 교과서 한 번씩만 하루에 읽는 수준. 아, 궁금하다.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공부를 할까? 대학교 가서는 좀 포기하려고. 아, 그럼 공부법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탄탄한 개념 쌓는데 누가 좀 도움을 줬는지가 궁금해지네.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3년 내내 메가스터디 메가패스를 구매해서 사용했었어요. 아, 그래? 아, 메가패스 도움을 또 당연히 받았었구나. 과목별로 어떤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받았는지 들어보려고 해. 먼저 국어부터. 강민철 선생님의 강기 본 강좌를 수강을 했었어요. 문학 독서 고전시가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다 들었고, 특히 고전시가 부분이 좀 약했었는데 강민철 선생님 고전시가를 좀 듣고 확연히 좋아지는 걸 느꼈었어요. 눈이 약간 뜨이는. 네. 고전시가 쉽다라는 느낌이 들게 쉽다? 했었어요. 어. 네, 너무 잘하시죠. 언어 매체는 내신도 해야 되고 고3 때 수능도 봐야 돼서 전영태 선생님의 엄매 올인원이라는 강좌를 들었었는데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올인원이어서 모든 문법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평가원 기조에 맞춰서 이런 건 안 나온다 싶은 거는 다 거의 배제가 돼 있기도 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잘 나와 있는 교재여서 교재 하나로 엄매를 다 마스터했었어요. 아, 진짜 올인원이었구나. 그럼 나기출 이것도 기출 풀어보는데 좀 도움을 받았던 거네? 선지를 하나씩 뜯어보는데 특화된 기출 문제집이라고 생각을 해요. 2번 정도 봤었습니다. 아, 전체를 2번이나 돌렸어? 네. 그럼 수학은? 혹시 현우진 선생님을 들었었는데 고1 때부터 수학 상 수학하 하던 시절에 시발점을 좀 들었었어요. 애초에 내신 공부할 때부터 현진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는 거구나. 오. 고2 때는 시발점도 듣고 뉴런도 실제로 들었었거든요. 그리고 고3 때 와서도 확률과 통계가 잘 기억이 안 나서 시발점을 다시 들었고 수분감도 수학 1, 수학 2를 사서 풀면서 모르겠는 거 위주로 봤었어요.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이케아 가방에 이만큼이 현우진 선생님 교재일 수도 있겠어, 그치? 그럼 영어는? 좀 기복이 생겼을 때 조정식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확실히 시리즈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기복도 사라져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, 나이스하네. 그리고 탐구! 정말 다양한 분들 강의를 들은 것 같아. 생활과 윤리를 김종객 선생님의 잘생긴 윤리 잘생긴 윤리. 고3 때는 2번씩 들었었어요. 제가 직접 노트 정리를 하지 않아도 책 한 권만 가지고 다니면 모든 생윤의 내용이 다 들어와 있는 책이다 보니까 많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그럼 사무는? 임성훈 선생님의 불후의 명강을 들었었는데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가려고 들었었어요. 심지어 이번 수능이랑 약간 실무랑 좀 비슷했다면서. 실제로 그 정도의 난이도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몇 개씩 실려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야,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네. 그럼 정법은? 최작 선생님의 강의를 좀 들었었고 헷갈리는 부분이나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법에 좀 몇 개가 있었는데 그치. 그거를 최작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좀 보완을 했었어요. 야, 진짜 많이 들었다.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니 이다지 선생님 것도 들었네? 제가 한국사 내신이랑 통합사회 내신을 하면서 한 권으로 정리된 그런 책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지 선생님 교재를 사고 강의를 좀 들었었는데 이다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좀 기억이 잘 남아서 이 정도면 자신감 가질만 하다라는 실력이 된 것 같아서 좀 자신 있게 통합사회를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. 그러면은 인강 들을 때도 본인만의 좀 남다른 팁이 있다던데. 남들은 뭐 다 1.5배속, 2.0배속 이렇게 무조건 아니야, 그거? 보통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저는 2.0배속으로 듣는 편이에요. 이해를 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주의여서 한 번 들을 때 제대로 듣자. 아니,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. 날려서 듣고 한 번 또 듣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서 한 번 제대로 네, 듣자. 한 번 제대로 듣자. 야, 이거 여러모로 특이한 얘기 많이 듣네. 공부법까지 그럼 너무 잘 들었고 온다고 해서 후배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남겨줬더라고.
하더라고. 일단 첫 번째, 본인 생각에 본인 키는 유전인가요? 유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부모님 키가 어떻죠? 아빠 키가 179고 엄마 키가 161.2라고. 네, 그런데 저희 할머님께서 좀 170 정도 되시고. 할머니가? 그러면 밸런스 게임 다시 태어났을 때 150대 220. 저는 2m 20 하겠습니다. 2m 20이요? 농구 선수라도. 아, 농구 선수라도 네. 아예 장기를 좀 살려보겠다. 네. 저는 그냥 180 고르겠습니다. 선택지는 없지만. 다음 질문. 원재가 모델이란 꿈이 있으면서도 공부를 했던 거잖아. 이때는 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했던 것 같아?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. 그럴 때마다 모델이 안 됐을 때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자연스럽게 좀 계속하게 됐던 것 같고, 또 모델이 단순히 기회가 지금만 있는 건 아니다. 나중에 기회가 오면 그때 좀 제대로 잡자라는 생각에 모델을 좀 잠시 접어두고 공부에 좀 매진할 수 있었어. 연대 다니고 받을 수도 있다. 캐스팅 카드.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 진로를 좀 고민하는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? 뭘 하고 싶다, 뭘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거 해볼까라는 게 여러분의 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미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취미도 가져보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와, 예쁜 말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연대 사회복지학과 이륙학번 새내기가 될 건데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돼? 연세대학교 학생이면서도 또 모델로 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세관고등학교 이름에도 먹칠 안 하고 연세대학교의 이름에도 먹칠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아, 일단 오늘 먼 길 와줘서 너무 고맙고 성큼성큼 걸어오면 금방 왔겠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원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. 명예의 졸업인 보이지? 여기 이제 너도 올라가는 거야. 상장을 줄 건데 이제 모델 연습한다 생각하고 더 멀리서 모델 워킹으로 들어와 주시면 제가 이거 에이전시 합격증이라 생각하고 드리겠습니다. 명예 졸업장 조원재. 네어 부담스러워. 조금만 더 앞으로 와주세요. 네. 위 사람은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한 자로서 본교 학칙에 의거하여 명예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뮤니고등학교장 김윤희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같은 앵글에 잡힐 수가 있나요? 매연을 좀. 예. 실례지만 안경을 한번 벗어볼 수 있겠니? 안경을 벗는 게 좋을 것 같아. 나는. 감사합니다. 렌즈를 끼던가 라섹을 하는 건 추천합니다. 다음 달쯤에 한번 라식 상담이라도 받아볼까. 근데 나는 20살 여름에 했는데 하고 광명 찾았어. 세상이 날 좀 더 따뜻하게 보더라고. 안경을 벗으니까.